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 7명의 재판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네, 재판은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장시간 진행이 예상되는 만큼 통상 재판을 시작했던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앞당긴 겁니다. 우선 재판이 시작되면 지난 기일에 다 마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그 뒤에 특검의 구형 의견,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지난 기일 서증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재판이 자정을 넘겨 끝났는데요.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펼칠 거라고 이미 예고한 만큼 오늘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특검이 오늘 구형에 앞서서 회의를 진행했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 8일 원대 복귀했던 검사들과 특검보들까지 내란 혐의 수사를 했던 이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우선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부터 선고가 가능한데요. 피고인이 8명에 이르고 각자 계엄에 가담한 방식이 다른 만큼 특검은 피고인들 사이 형평 등 혐의 내용에 따른 형평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을 거로 보입니다. 네, 다른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구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특검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바로 어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량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실제 선고될 만한 형량을 고려해 실질 구형을 한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청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고려한 선택지는 어차피 사형과 무기징역 둘뿐인데요. 특검은 지난 8일 회의 당시 저녁 식사 시간까지 포함해 긴 시간 논의를 진행한 거로 알려졌는데 국민 여론과 실질 구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받을 만한 구형량을 고르기 위해 고심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이번 재판 주요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형법 조문을 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이 가운데 국헌문란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의미하고요. 또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죄 판례에 따르면 이 폭동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기수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의 목적이 질서 유지라는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란 말도 계속 등장했지만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의 적법성, 필요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가운데 계엄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판단을 내렸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2024년 당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될 것으로 예상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구형을 마무리 짓는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이 임금 인상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에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서울시 버스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거죠? 네, 출근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이미 출근길에 나섰다면 버스가 아닌 지하철을 타러 가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멈춰섰기 때문인데요. 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조와 사측이 어제 오후 3시부터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건데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임금 10.3%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개선한 만큼 노조가 주장하는 176시간대로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 소급 적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체불임금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빼고 임금 체계 개편 없는 3% 인상과 정년 연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임금 3% 인상 이후 통상임금을 반영하게 되면 사실상 20% 가까이 임금이 오르게 돼 받을 수 없는 제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조정위원들이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고 우선 임금 0.5% 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사측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노조가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측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도 서울시나 사업조합에서 성의 있게 보여야 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업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아마 뭐 며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대한 지방 수준, 지방 지자체 수준,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좋은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결렬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너무 좀 당황스럽고 좀 황당할 따름이고요. 네, 새벽 4시 첫 차부터 멈춰섰다면 출근길에 교통 대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이 결렬되면서 시내버스 7천여 대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추위로 가뜩이나 힘든 출근길에 시내버스까지 멈춰서면서 불편함까지 더해진 건데요. 실제로 파업하는지 모르고 버스를 마냥 기다린 시민도 있었습니다. 모르고 기다리는데 옆에 여머님도 30분 기다렸다고 그러고 저도 한 20분 기다렸거든요. 출근 시간 됐는데 지금 한참 기다려가지고 너무 늦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파업이 끝날 때까지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1시간씩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려 79차례 더 운행하고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으로 기존 새벽 1시에서 2시로 늦춰 93차례 더 운행합니다. 또 서울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시는 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버스 노조를 향해서는 시민을 생각해 현장에 빨리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사는 아직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않은 상황인데요.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 사측과 물밑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낼 때까지 시민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소속사로부터 뉴진스 퇴출 결정이 내려진 다니엘이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항상 뉴진스가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팬들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지 꼭 2주 만에 다니엘이 공식 활동에 나섰습니다. 새로 개설한 SNS 계정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화면을 통해 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 버니즈. 하이. 벌써 눈물이 나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울먹인 다니엘은 최근에는 많이 배우고 많이 지켜야 했다는 말을 시작으로 팀 퇴출 뒤 근황을 전했습니다.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패소한 뒤 멤버들 중 자신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과 관련해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 fought till the very end to be together with the members. And that truth stays with me.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어요. 팀 퇴출 이후 지금의 상황은 아직 정리 중인 과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도어가 다니엘 측에 뉴진스 이탈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때가 되면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끝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is only the beginning. 팬들에게 계속 함께해달라고 당부한 셈인데 다만 다니엘은 퇴출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등 자세한 내막은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수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정재계 인사들은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뉴욕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국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 방침의 후폭풍이 거센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기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25% 하락한 98.89를 기록했고 유로화는 0.3% 상승한 1.166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값은 3.1% 오른 온스당 4,638.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은값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법무부의 연준 수사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강력한 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Those are pretexts. The threat of criminal charges is a consequence of the Federal Reserve setting interest rates based on our best assessment of what will serve the public, rather than following the preferences of the president. 이게 워낙 황당한 일이다 보니까요. 여기저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정재계 인사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번 수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전 의장을 포함해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판 등 전직 연준 의장은 물론이고 헨리 폴슨, 로버트 루빈 등 전직 재무장관들까지 가세했고요. 그레고리 맨큐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까지 모두 13명이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전직 연준 의장, 전직 재무장관, 전직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들은 입을 모아서 공동 성명을 통해 백악관의 법적 조치가 기소권을 이용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미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반의 기능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여야 의원들도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당 존 패터먼 상원 의원은 파월 의장을 사퇴시키거나 임기 조건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파월 의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몰아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연준 의장을 임명해 연준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시 같은 은행위에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은 이번 수사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어떤 연준 후보자도 상원 인준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공화당의 리사 마카우스키 상원 의원도 연준이 독립성을 잃으면 시장의 안정성과 경제 전체가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틸리스 의원의 계획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평소 파월을 비판해왔던 공화당 소속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 의원조차 파월 의장이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확고한 원칙이라며 파월 의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면 연준 건물 공사비 진행 문제를 직접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사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친트럼프 성향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미국 사법부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혐의가 엄중하니 지켜봐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의장 수사를 사실상 측면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잠시 출근길 날씨 살펴보고 뉴스 특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일교차 날별로도 상당히 기온차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겨울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4도로 어제보다 8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오히려 지금보다 한낮이 더 춥겠습니다. 낮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눈 상황은 어떨까요? 네, 눈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곳곳에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만들어져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정선 만항제에 11.9cm, 파주 판문점에 6.5, 서울 노원구도 4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대부분 그친 가운데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되찾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간에 1에서 3cm의 눈이 더 오겠고 일부 충청과 경북 북부, 호남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이 영하 2.4도, 대전 1.3도, 대구 3.1도 등 대부분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구름이 빠져나가면서 기온은 오히려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3도, 대전 1도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 곳곳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특히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재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